오전 8시 47분 이란 해안선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칼리즈 파르스 대함 탄도 미사일 4발이 서로 11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제럴드 포드함 전자전실에서 근무하는 사라 콜 중령은 접촉 보고서가 인쇄되기도 전에 그 11초 간격에서 무언가를 알아챘다. 간격이 틀렸다. 실수로 틀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틀린 것이었다. 이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지스 시스템이 현재 구축 중인 모든 요격 해법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지를 그녀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틀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약 7분 30초 남아 있었다. 콜이 그 10일 최소 본 것을 이해하려면 칼리즈 파르스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란이 이날 아침 제럴드 포드함에 단순한 무기를 발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칼리즈 파르스는 이란의 항공모함 킬러다. 단일 단계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로 650kg 탄두를 탑재하고 사거리 300km, 말단 속도는 마하 3을 초과한다. 순항 미사일처럼 수면을 스치며 수평선 너머에서 선박을 향해 날아오지 않는다. 상승하고 포물선을 그리다가 수직에 가깝게 낙하한다. 수평면에서 60도에서 75도 사이의 각도로 급강하하며 초속 1000m 이상으로 바로 위에서 떨어진다. 그 강하 각도가 전부다. 그것이 이 무기의 전체 본질이다. 항공모함 타격단의 모든 방어 시스템은 수평 위협을 전제로 설계됐다. 펠랭크스-C IWS는 측면에서 들어오는 접촉을 추적한다. SM-6 요격 미사일은 공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표적을 기반으로 사격 통제 해법을 구축하지, 공역을 수직으로 통과해 떨어지는 표적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교전 포락선, 레이더 커버리지 원뿔, 요격 기하학, 이 모든 것이 옆에서 달려드는 미사일을 위해 설계됐다. 위에서 쏟아지는 미사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란의 표적 지정 장교들은 4년간 이것을 연구했고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이것이었다. 거의 수직으로 강화하는 칼리즈 파르스 한 발은 이지스 사격 통제 컴퓨터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 동시에 수직 강화하는 두 발은 시스템이 자원을 분산하도록 강제한다. 각각 약간씩 다른 상공 각도에서 접근하며 각각 고유한 요격 기하학을 요구하는 수직 강화 네 발은 같은 문제의 어려운 버전이 아니다. 그것은 함정이다. 그러나 콜이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이 바로 여기서다. 네 발의 미사일은 동시에 발사되지 않았다. 이란 해안선을 따라 세심하게 계산된 간격으로 배치된 4개의 발사대에서 특정 순서로 11초씩 간격을 두고 발사됐다. 그리고 그 11초 간격은 10초가 아니고 12초가 아니라 정확히 11초였는데 하나의 정밀한 이유로 선택됐다. 11초는 이지스 사격 통제 컴퓨터가 두 번째 접촉이 레이더에 나타나기 전에 첫 번째 접촉에 대한 예비 요격 해법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이었다. 다시 말해, 시스템은 3발이 더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첫 번째 해법에 자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2발이 더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두 번째에 투입한다. 그리고 4개의 접촉이 모두 화면에 올라올 때쯤 시스템은 이미 전체 위협 상황에 대한 지식 없이 구축된 해법들의 요격 기하학을 부분적으로 투입한 상태가 된다. 이제 시스템이 깔끔하게 해결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방식으로 서로 충돌하는 해법들이다. 이란은 단순히 기하학 공격을 설계한 것이 아니었다. 이지스 시스템이 순차적 접촉을 처리하는 특정 방식을 이용한 기하학 공격을 설계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해군 전투 시스템의 처리 아키텍처를 연구해 그 안에서 11초의 틈새를 찾아낸 것이었다. 콜은 0848의 전투정보실 회선을 잡았다. 6분 43초가 남아 있었다. 이지스 시스템이 자체 요격 해법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11초 발사 간격은 이것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시스템이 4개의 해법을 동시에 저하시키기 전에 개별 함정의 수동으로 추적 소유권을 분산해야 합니다. 4분 안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공중에 미사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SM-6을 소진하게 됩니다. 전술행동 장교인 하산 웨이 중령은 디스플레이를 봤다. 상승 중인 추적 4개,
이지스가 해법을 구축 중이었고 모든 것이 정확히 실행되어야 하는 대로 보였다. 그는 콜에게 대기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보조 디스플레이의 요격 해법 품질 지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통보는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했다. 이제 숫자를 지켜봤다. 8시 52분 이지스 시스템이 4개의 요격 해법 전체에 동시에 사격 통제 충돌 플래그를 표시했다. 시스템은 레이더 탐색기 커버리지 원뿔이 편대 바로 상공 공역에서 겹치는 수직 강화 요격 기하학 4개를 구축하고 있었다. 하나의 표적에 할당된 가게스 M6이 다른 표적의 말단 강화 경로를 통과해 비행하면서 어느 하나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4개의 추적을 동시에 오염시키고 있었다. 웨이는 플래그를 봤다. 디스플레이에서 콜의 위치를 봤다. 회선을 잡았다. 언제부터 이것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까? 8시 47분 11초 강력대부터입니다. 4분 21초 전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설명한 수동 오버라이드를 즉시 실행하며 편대 내 4척의 함정의 추적 소유권을 분산했다. 벌클리가 추적 1번 전담, 라살 걸프가 추적 2번 전담, 미처가 추적 3번 전담, 제럴드 포드 자체 시스템이 추적 4번 전담. 각 함정이 모든 함정이 4가지 문제를 모두 나쁘게 해결하는 대신 하나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다. 오버라이드를 편대 전술 데이터 링크로 전송하는데 23초가 걸렸다. 말단 단계 첫 진입까지 3분 48초가 남았다. 0848의 그녀의 말을 들었더라면 남아있었을 시간보다 적었다. 085의 벌클리가 깨끗한 단독 함정 사격 통제 해법으로 추적 1번의 SM6 2발을 발사했다. 첫 번째 SM6이 085의 요격 지점에 도달해 칼리즈 파르스 탄체에서 8m 거리에서 폭발했다. 파편 패턴이 미사일의 전자광학 탐색기와 조종 날개 2개를 산산이 찢었다. 추적 1번이 강화 경로를 이탈해 편대 북동쪽 1400m 지점 페르시아만에 충돌했다. 추적 1번 격파. 라살 걸프가 0854 31초에 추적 2번을 공격했다. 첫 번째 SM6은 빗나갔다. 추적 2번이 사격 통제 해법 산출과 요격 시도 사이에 3초 동안 2.3도의 말단 경로 수정을 실행했다. 예상 충돌 지점을 190m 이동시키는 사전 프로그래밍된 회피 기동이었다. 갱신된 해법으로 발사된 두 번째 SM6이 085 62초의 탄체에 직격했다. 추적 2번 격파. 미처가 085 4 47초의 추적 3번을 공격했다. 첫 번째 SM6이 요격 지점에 도달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추적 3번 24초 이내에 1.9도와 2.7도 두 번의 연속 경로 수정을 실행해 해법을 2차례 무효화했다. 두 번째 SM6이 추적 3번의 유도 부분에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거리에서 폭발했지만 단두는 아니었다. 추적 3번은 손상됐다. 말단 기동 능력이 약 60% 저하됐다. 그러나 여전히 하강 중이었고 여전히 650kg의 고폭탄을 탑재한 채 여전히 바로 위에서 초속 1000m 이상으로 낙하하고 있었다. 제럴드 포드 자체 시스템이 085의 추적 4번에 SM6 2발을 발사했다. 추적 4번은 가장 위험했다. 강화 각도가 항모 비행 갑판 바로 위에 가장 직접적으로 위치한 것이었다. 첫 번째, SM6이 탄체에서 31m 거리에서 폭발했다. 조종 날개 하나를 파괴하기에 충분했지만 격파하기엔 부족했다. 추적 4번이 수정했다. 두 번째 SM6은 이미 상승 중이었다. 085 51초에 요격 지점에 도달했다. 추적 4번은 다시 3.1도 수정했다. SM6은 허공에서 폭발했다. 두 발 격파, 두 발이 여전히 하강 중이었다. 교전 해법에 SM6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지막 재래식 옵션으로 펠랭크스가 가동됐다. 유도 장치가 손상된 추적 3번이 불규칙하게 회전하며 4000m를 낙하하고 있었다. 손상된 유도 부분이 비일관적인 제어 명령을 생성해 말단 경로가 실제로
예측 불가능한 상태였다. 제럴드 포드 함수의 펠랭크스가 활성화되어 흔들리는 미사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공간을 향해 분당 4,500발씩 0.6초의 교전, 장동안 사격하며 추적했다. 탄환들이 요격 지점에 도달했다. 추적 3번은 회전 운동으로 인해 산탄 패턴 바깥 11m 지점을 통과해 비행했다. 칼리즈 파르스가 제럴드 포드 좌연 선수 63m 지점 페르시아만에 충돌했다. 650kg 탄두가 수면 충격과 함께 폭발했다. 폭발이 항모 전방 비행 갑판을 물벽으로 덮쳤다. 함체가 진동했다. 선체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추적 3번 격파. 이제 추적 4번만 남았다. 유도 장치 손상 없음. 여전히 기동 중. 충돌까지 11초. 제럴드 포드 비행 갑판을 향해 바로 위에서 초속 1000m 이상으로 낙하 중. 모든 재래식 옵션이 소진됐다. 바로 이 순간 함정의 전모가 드러났다. 5번째 발사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8시 47분부터 이란 해안선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 승조원들은 수동 센서로 교전을 지켜보며 제럴드 포드의 방어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던 지휘소의 표적 지정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다. 어느 함정이 어느 추적을 맡았는지, 수동 오버라이드가 어떻게 실행됐는지, 정확한 SM-6 발사 순서, 추적 4번의 탄약이 소진된 정확한 순간, 그들은 정확히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럴드 포드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순간, 5번째 발사대는 085701초에 발사됐다. 칼리즈 파르스 한 발. 처음 4발처럼 북서쪽에서가 아니라 동쪽에서. 완전히 다른 방위, 완전히 다른 강화 각도. 처음 일제 사격이 현대의 모든 요격 해법을 소진시킨 지 6분 20초 후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코리 0857, 06초의 수동 센서로 5번째 발사 특성 신호를 포착했다. 그녀는 0847부터 모든 방위의 이란 해안선을 지켜보고 있었다. 11초 간격을 본 순간부터 4발의 미사일이 공격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4발의 미사일은 질문이었다. 우리가 위에서 미사일을 퍼부으면 제럴드 포드는 어떻게 하는가? 5번째 미사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란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운 순간 발사된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5번째 미사일이 말단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6분 14초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무언가를 지난 10분 동안 이미 구축하고 있었다. 코리 교전 중에 미사일 4발이 낙하하는 것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란 해안선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5번째 발사대의 사격 통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 방출을 보고 있었다. 교전 내내 제럴드 포드의 위치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지휘소에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던 수동 표적 지정 시스템이었다. 10분 19초 동안 특정 암호화 주파수로 송신하고 있던 사격 통제 레이더였다. 코리 암호화 패턴을 완전히 매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5번째 칼리즈 파르스가 활성화되어 데이터 링크가 온라인 상태가 되는 순간 진짜로 받아들일 스푸핑 표적 지정 신호를 구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가 085722 최송신했다. 5번째 발사대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던 정확한 암호화 주파수로 스푸핑된 칼리즈 파르스 유도 신호였다. 새로운 표적 좌표. 제럴드 포드의 위치가 아니라 동쪽으로 290km 거리의 해안 능선에 앉아있는 5번째 발사대 자체의 좌표였다. 5번째 미사일은 0857 29초에 갱신된 좌표를 수신했고 설계된 대로 정확히 행동했다. 신뢰했다. 유도 시스템이 새 표적을 처리하고 경로 수정을 계산했으며 제럴드 포드로부터 급격히 좌선회해 이란 해안선과 자신을 발사한 발사대를 향해 동쪽으로 선회했다. 전투정보실에서 머서 제독은 5번째 추적이 전술 디스플레이에서 편대로부터 멀어지며 이란을 향해 휘어지는 것을 바라봤다. 그는 약 3초 동안 완전히 멈춰 있었다. 그리고 콜의 자리로 회선을 잡았다. 그 신호를 언제부터 구축하고 있었습니까?
8시 47분부터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11초 간격대부터요. 오전 9시 4분 5번째 칼리즈 파르스가 5번째 발사대 발사 위치에서 14m 거리의 이란 해안선에 충돌했다. 발사대 승조원 그리고 10분 동안 제럴드 포드의 방어 반응을 지켜보던 사격 통제소가 동시에 존재를 멈췄다. 9시 정각 5번째 미사일이 아직 비행 중이던 때 0847부터 5발사대 모두의 열 신호를 추적하던 FA-18 F2대에서 투하된 8발의 BU-31 제이뎀 유도 폭탄이 서로 25초 이내에 처음 4개의 발사 위치에 충돌했다. 어느 것도 예비 진지에 도달하기 전에 전부 파괴됐다. 발사대 5개, 미사일 5발, 전부 격파. 제럴드 포드는 항로를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비행 작전은 0911에 재개됐다. 항모 비행 갑판은 좌연 선수 근접 피탄으로 젖어 있었다. 승조원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다치지 않았다. 무기 시스템은 완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전자전실에서 사라콜 중령은 2문장으로 교전 기록을 작성했다. 이라는 4년을 소비해 미사일 4발이 서로의 요격 해법을 오염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우리는 10분을 써서 5번째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배웠다. 이라는 칼리즈 파르스 4발을 USS 제럴드 포드함 위에서 퍼부었다. 그 대응은 가차없었다. 그리고 이란이 그날 아침 페르시아만에서 집으로 가져간 교훈은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미국 해군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방역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교훈이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이 그것을 끝내기 전에 이해한 사람이었다.